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엄마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죠. 딸은 엄마의 압박과 정신적 억눌림에 짓눌림에서 성장합니다. 자신의 자아와 모든 불안을 딸에게 투영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양육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부인, 의존성, 그리고 투영이 특징입니다. 그런 엄마에게 어린 딸들은 언젠가는 엄마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희망 하나로 엄마의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딸들은 성장 후, 특히나 자신이 자녀를 낳은 후 엄마에게는 결코 모성 본능이 없었다고 확신하게 되고, 서운함과 분노, 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질문들에 애증의 마음이 커져갑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엄마들은 아이의 주체성을 억누르고 자율성을 깔아뭉개버리죠. 엄마가 원하는 건 딸에게서 또 다른 자신을 창조해내는 거지만요, 결코 엄마의 망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상처로 엉망이 된 딸이 있을 뿐입니다. 개중에 엄마의 망상 속 그림을 충족시키면서 성장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엄마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엄마는 자녀의 양육자로서는 완전한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엄마의 자아도취는 모녀 간의 친밀감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아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남자아이에게는 어떨까요? 역시나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엄마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엄마의 성격으로 인한 피로감, 부정적 영향력이 집안의 거의 모든 걸 장악하죠. 그리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선 엄마가 딸에게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을 경쟁자로 보기도 합니다. 엄마는 언젠가는 딸이 미모나 지성, 성취,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이성적 인기 등을 자신을 추월할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바타로 모든 걸 투영하면서도요, 질투하고 학대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들고 복잡한 일입니다. 엄마는 딸에 대한 훈육에 아주 가차없는 비난과 지적을 쏟아냅니다. 딸이 느끼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엄마일수록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고, 딸의 감정을 비난과 무관심으로 억누르고 전혀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자란 딸은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 무의식적으로 의존성은 높아지게 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도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야말로 잡초의 뿌리처럼 아주 강력하게 내면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자신감의 상실로 인한 의존성이 강해지고, 그런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더욱 움츠러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 상대가 인격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찾아가고 그렇게 자아에 눈을 뜨면서 살아가게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엄마와 같은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서 사랑을 구걸하고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자신의 아바타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은 완벽해야 하고 자신이 하는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조건화는요, 취향, 생각, 친구관계, 인간관계 모든 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바타이길 원하면서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 이중성이 모순된 부작용을 낳죠. 딸에게 끊임없이 질투를 느낍니다.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워서 타인의 눈길을 끄는 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딸의 그림자처럼 딸을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함께 있지 않은 순간에도
자신이 그려주는 그림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압박합니다. 엄마는 딸이 특정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 사람을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중심에 자신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계속해서 딸의 관심을 요구하죠. 딸에게 자신의 욕구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원하고, 그리고 너무 나서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자신의 트로피로서의 역할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엄마는 꾸준히 딸을 조정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굴욕감을 주고 자존감을 파괴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영향을 미친 딸들은 트라우마를 입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와 유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요. 불확실한 정체성, 무기력한 의존성, 강력한 유기불안의 감정들을 안고 성장하면서 받는 상처가 되죠. 딸들은 이런 부끄러운 감정에 직면하고 의존적 영향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통제 한 알로 해결하듯이 하루아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중요한 건요, 자신의 의지와 인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에게 양육된 시간만큼 내 안의 아이를 내가 다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간절하게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단축시킬 수 있겠죠. 첫 단계로 내재화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 엄마의 목소리를 인정과 사랑 그리고 성장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목소리로 대체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엄마와의 거리를 두고 허용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두렵고 무서웠을, 엄마도 딸도 두려워했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요, 엄마를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싫어요. 그리고 한번 싫다고 선언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바로잡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배우고 그저 자기 자신이 되고 스스로 행동하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그래야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미친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사실 많은 경우 엄마와 멀리 떨어져서 단절했을 때만 완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도전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